그냥 편하게 들어. 그 물리가 나는 단원 구성이 저번에 물리도 단원 구성 마음에 안 들었거든?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은 여기 졸라 어려운 단원이야. 그 물리 2에서 내려왔어. 토크라고 회전에 대한 얘기거든? 이게 있어. 내가 이쪽 힘 주면 어디로 회전하겠어? 일로 하게 회전하겠지. 이게 자 일단 이거부터 배워야 돼. 이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너희 기준? 시계지. 이거는 둘의 대결이라 생각하면 돼. 봐봐. 내가 이쪽으로 10을 줘. 이쪽으로 15를 줘. 그럼 얘는 결국에 어디로 회전할까? 요거지. 요 문제야. 요게 다야. 근데 요거를 있잖아. 이제 쌤 알려줄 건데 요거를 여러 개 합치잖아. 그럼 요런 문제가 되고 요게 딱 정제할 수 있는 그 무게들을 물어보고 재밌겠다 그치? 그치? 막 이런 모빌 몇 개 여기 막 3, 4개 더 추가되고 막 이래. 더 무서운 문제들 많이 있거든? 막 사람도 이렇게 눕히고 요 회전에 대해서 별의별 거 다 물어봐. 그래서 결국에 회전에 대한 얘기다. 자, 시계 방향이 이기냐 반시계 방향이 이기냐 이거 싸움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천천히 좀 얘기 좀 해볼게. 근데 이 방금 쌤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돌림 힘이라 그래. 그러니까 돌리는 힘이야. 돌리는 힘. 무조건 이 두 개 방향밖에 없어.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 3D잖아. 2D가 아니잖아. 그럼 회전이 사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막 별거 다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 평면에서 시계냐 반시계냐 이 2개밖에 없어. 알겠지? 자, 일단은 이 하이탑에 있는 얘기를 다 해볼게. 그 돌림힘 얘기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자. 물리에서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 요게 아마 너희 통합과학이랑 중학교에서도 배웠을 건데 여기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랑 그 다음 현실 세계에 얘기하는 단어가 달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힘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런 거잖아. 그치? 뭐 3대 몇이냐 이런 거. 근데 물리에서 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 밑줄 한번 쳐보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요거 자체로 기억하면 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모양은 뭘까? 내가 힘을 가하면 얘가 이게 뭐 모양이 좀 바뀌겠지. 그걸 얘기하고 근데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 운동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운동 상태. 운동 상태는 뭐 정지, 등속도, 뭐 가속도 이런 거 적지 마. 그래서 운동 상태가 뭔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일단은 물리는 단어에 대한 그 정리를 먼저 들어가 줘야 돼. 교통 정리를 단어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힘을 이제 결국 물리라는 것이 내가 얘를 이렇게 어느 정도 힘으로 밀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간다. 이걸 숫자로 좀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일단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힘을 화살표로 표시할 거예요. 3요소로 해가지고 크기, 방향, 작용점을 이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 힘이야.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고 내가 이런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고 쳐봐. 10N이라고 쓸게.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이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10N, 이 N이라는 것도 쌤이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10N이라는 힘이 어디로 작용해?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 점을 작용점이라 그래. 이 그림은 보통 이렇게 접촉면에 그려져 있는데 문제 풀거나 아니면 보통 물리는 요 정중앙에 그려. 그래서 여기에 힘이 작용한다요. 그리고 화살표는 힘의 방향이겠지. 그리고 길이가 크기인데 이 길이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 안 한다. 어쨌든 화살표의 3요소 시작점, 방향, 그 다음에 그 화살표의 길이 요게 힘에 대응한다. 다시 시작점은 작용점, 길이는 크기, 방향은 힘의 방향.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좋아. 잠깐만 됐나 좀 볼게.
여기다 미안. 여기. 자, 이제 가봅시다. 처음에 좀 지루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다 설명을 들어야 이제 너희가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자, 힘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지금 쌤 얘기하는 건 시험엔 안 나와. 근데 문제 풀 때 그냥 기본 상식이라서 얘기하는 거야. 일단 중력은 뭘까? 중력은 사실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라 생각하지만 이 만유인력이라고 모든 물체들은 서로를 당겨. 그래서 그냥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만 기억해. 뭐 더 디테일한 거 넘어갈게. 탄성력은 용수철 같은 거 뭐냐면 반발하는 힘이야. 근데 반발이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야. 우리 피부도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 벽도 안 보이지만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은 눌렀을 때 살짝 눌렸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근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 담원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내가 물체를 바닥에 놓잖아. 그럼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구가 물체를 당겨. 쌤이 다음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야. 이 목적어에 화살표가 가.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해서 물체의 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화살표만 있으면 얘는 밑으로 꺼져야 하거든. 가만히 있잖아. 그 이유가 바닥이 물체를 받치는 힘. 이 두 개가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중력이 있는데 그 중력과 똑같은 힘으로 바닥이 나를 받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수직항력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 마찰력. 마찰력은 우리 또 알겠지만 앞으로 갈 때 뒤로 작용하는 힘이야. 근데 마찰력도 쌤이 좀 그려줄게. 옆에 살짝만 그려보자. 자, 마찰력 그리는 게 화살표가 어려울 수 있어서. 자, 내가 물체를 당겨. 근데 물체가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일까? 이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둘이 상쇄돼서 0이 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그걸 표시하는 거야. 자, 요거를 내가 설명해 볼게. 내가 물체를 당김. 이 물체를이라는 목적어에 화살표에 그 시작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에 반대되는 힘으로 요런 힘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사실은 물리는 일단 현상이 있어. 물체를 당겼는데 안 움직이네? 그럼 그걸 설명하려고 화살표를 그리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작용점이 물체에 있지. 그럼 목적어가 물체가 있어야지. 이렇게 목적어가 물체여야지. 물체를 이렇게 돼야지. 그럼 뭐냐면은 바닥이 물체를 뭐라고 할까? 운동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 중요한 것은 바닥이야, 바닥이. 그러니까 바닥이 물체를 운동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인데 신기하게 마찰력은 이 표면에 작용할 것 같지만 물체에다 화살표 써주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이렇게 화살표 놀이를 많이 할 거야. 어떤 화살표가 있어. 근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럼 반대 화살표 있어야겠지. 그거를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이해됐지? 너무 더운 것 같다. 자, 그 다음 장력. 장력은 이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여기 그림 있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 줄이 물체를이니까 물체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는데? 그림은 이 표면에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고. 줄이 물체를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 근데 봐봐. 줄이 물체를 당겼어? 근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럼 왜 안 움직일까? 화살표가 이 반대에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리고 걔를 뭐라 그래? 바닥이 물체를 운동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자, 물리는 별거 없고 화살표를 만들어준 다음에 걔를 해석하면 돼. 좋아. 그리고 사실 얘 좀만 더 얘기할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자, 얘는 사실 중력도 존재해. 얘를 이름 뭐라고 할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화살표의 시작점이 물체에 있으니까 물체를로 시작해야 하잖아. 그래서 요게 존재하는 거 알겠지? 지구에 있으면은. 근데 얘만 있으면은 얘가 밑으로 꺼져야 하잖아. 자, 좌우가 상쇄됐으니까 위아래도 상쇄돼야지. 그럼 화살표를 뭐 그려줄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 얘 이름을 붙이는 게 이게 뭐야? 물체를이겠지. 근데 뭐야? 바닥이 물체를 받치는 힘이야. 이게 수직 항력이다. 이렇게만 기억해놔야겠지. 요거는 그래? 요거 적으려면 적고 말려면 말고. 그래서 쌤 수업 방식은 뭐 별거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뭐 수업이 혹시 부족하면 쌤이 너희는 싫어하겠지만 보강을 많이 잡아줄게. 쌤은 이렇게 개념 수업 하는 걸 디테일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자, 그 다음 천천히 할게. 우리 할 일이 많아서 좀 넘어갈게. 그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봐, 알겠지? 그래서 쌤이 얘기한 게 이런 화살표인데 얘는 진짜 개 대충 그렸지. 너희는 자세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체 가운데에다가 점 찍고 하면 돼.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자, 물체가 있어. 이제 화살표 놀이를 할 건데 이쪽으로 10N을 당겨. 뉴턴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쪽으로 그냥 힘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으로 20N을 당겨. 이렇게 동시에 당기면은 둘이 힘이 같지가 않잖아. 그럼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리고 결국에 둘이 합쳐서 몇 뉴턴으로 일로 갈까? 10N이겠지. 요걸 묻는 거야. 요거에 대한 설명이야. 별거 없지. 자,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여기 400하고 200으로 이쪽으로 가면 합치면 600이 되겠지. 그리고 400, 200이 반대로 작용하면 큰 쪽으로 가겠지. 별거 없다. 근데 좀만 더 얘기를 할게. 자, 이런 거를 알짜 힘이라 그래. 뭐냐면은 자, 20과 10이 있지. 그러면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자연은 이거야. 자연은 그래서 결과가 뭔데? 20하고 10 분리하는 거 알겠어. 근데 결과가 뭔데? 이쪽으로 10입니다. 이게 알짜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 근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한쪽의 힘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지. 결과에 대해서. 그게 알짜 힘이야. 괜찮아? 그래서 러프하게 말하면 합력과 알짜 힘은 거의 같은 의미로 써. 그런데 쌤이 좀만 더 얘기할게. 자, 합력이랑 알짜 힘은, 그러니까 알짜 힘이 뭔지 알겠지? 알짜 힘 정확히 얘기해 줄게.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요걸 알짜 힘이라 그래. 그럼 합력 뜻이 힘을 합쳤다니까 그냥 합친 힘이니까 알짜 힘이랑 똑같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 자, 좀만 더 얘기할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너희가 알고 있어. 나중에 누가 물리 물어보면 그냥 잘난 척 하면서 얘기를 해야 알겠지? 이게 F1이라고 할게. 보통 힘은 force 해가지고 F거든? F1, F2, F3 이렇게 얘기를 해. F2, 여기가 20N. 그리고 여기가 30N 이렇게 할게. F3. 자, 이런 물체가 있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question 1. 알짜 힘은? 알짜 힘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 합친 힘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짜 힘 물어보면은 이쪽으로 40, 이쪽으로 20이니까 이쪽으로 20N이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합력을 물어볼 때는 F1과 F2의 합력,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 다시, 알짜 힘은 이 개별적으로 합치지 못해. 얘와 얘의 알짜 힘은 이렇게 못해.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합력은 부분적으로 합칠 수 있어. 그래서 얘와 얘의 합력은 이쪽으로 10N 이렇게 되겠지. 알짜 힘과 합력의 구분 알겠어? 시험에 안 나온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합력은 개별적으로 합쳐줄 수 있고, 알짜 힘은 그냥 다 떠나서 합쳐서 몇인데? 라는 개념이다.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요것만 좀 기억할게. 자, 요거가 벡터라고 하는데, 혹시 1학기 때 기하 드는 사람, 기하 공부한 사람 있지? 벡터의 합성 알지? 다른 사람 모르겠지? 자, 이 빨간색 화살표랑 파란색 화살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물은 거는 이 같은 직선상에서 이쪽이냐 두 개밖에 없는 세 개에서 이쪽 뭐 이쪽 뭐 이런 거거든? 근데 평면에 대한 얘기야.
평면에서 각도가 좀 다르게 힘을 합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동시에 작용을 해. 그러면은 얘 두 개의 합력은 또는 알짜임은 요거와 요걸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 대각선이 방향이야. 괜찮아? 자, 좀만 더 수학적인 얘기 해볼게. 쌤은 이제 물리 수업할 때 어쩔 수 없이 수학적인 얘기가 나오거든. 이쪽으로 10N이고 이쪽으로 10N이야. 그런데 여기가 90도야. 90도. 그러면은 이 물체가 이쪽 10N, 이쪽 10N이면은 실제로는 얘가 어디로 움직일까? 위아래로 같이 당기면 일로 가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로 간다. 대각선 그리면은 이게 10루트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평면에서 벡터 합성은 할 수 있다. 알겠지? 좀 덥지 않냐? 안 더워? 괜찮아? 그래. 나만 덥냐? 에어컨이 안 돼. 쌤도 첫 수업이라서 좀 부족한 점 많은데 이해 좀 해줘.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 좀 해볼게. 좀 지루해도 계속 들어봐. 자,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힘이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결국에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를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얘는 밑줄 한번 쳐보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은 힘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상쇄돼가지고 결국에 0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만 별표 쳐봐. 자, 힘의 평형을 이루잖아. 그러면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 자, 다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설명해 줄게.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 자,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통 정지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등속도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쭉 가는 거는 뭔가 내가 계속 페달을 밟거나 아니면은 엑셀을 밟아야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잖아. 그거는 뒤로 마찰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힘을 내야 얘가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물리에서는 등속도 운동은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정지랑 등속도 두 개인 거 잘 기억해줘. 이거 아마 중학교 과학이나 통합과학에서도 좀 얘기했을 것 같아. 정지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두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은 크기가 같은데 반대 방향이어야 되고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해야겠지. 좋아.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는데 속도가 안 바뀌어. 등속도로 움직여. 그러면은 이 알짜 힘이 0인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사과가 줄에 매달려 있어. 그럼 정지해 있잖아. 그럼 얘는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데 그 힘이 뭐냐? 첫 번째,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두 번째, 줄이 사과를 당기는 힘. 그래서 마음속으로 화살표 그려지지. 그 화살표가 둘 다 사과에 있지. 그리고 화살표가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크기가 같아서 상쇄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두 번째, 나무도막. 수평면에 놓여 있어. 그럼 얘한테는 원래 기본적으로 뭐가 작용해? 지구에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겠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근데 얘만 있으면 얘 무조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지지. 그 이유가 이 물체의 화살표 이쪽에 있잖아. 얘 이름 붙여봐. 수평면이 나무 도막을 받치는 힘.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화살표 그린 다음에 이름을 만들어내. 그러면 돼. 자, 튜브. 이 부력 얘기도 잠깐 할게. 튜브가 중력만 작용하면 밑으로 가야 돼. 근데 떠 있잖아. 그 이유가 중력이 있어. 근데 물이 튜브를 받치는 힘 해서 그걸 부력이라 그래. 액체에서 작용하는 힘. 액체에서 물체를 그 지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부력이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여기 부력이라 써 있지만 얘는 사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이 부력이란 게 뭐야? 물이 튜브를 받치는 힘이라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힘에 대한 재미없는 얘기는 이 정도로 얘기할게. 넘어가자. 자, 그래서 좀만 더 재미없는 얘기 좀 할게. 그 뉴턴이 3법칙이 있어. 3법칙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근데 오늘은 관성 얘기만 좀 할게. 뉴턴 제1법칙. 뉴턴이란 사람이 있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법칙 3개 만들었어. 그 중에 하나가 관성이야. 자, 관성이란 표현을 많이 쓰지.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비유가 안 떠오르네. 어쨌든 물리에서 관성 얘기 좀 할게. 관성은 이 마지막 줄만 밑줄 치자.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그러니까 물체도 게으른 거야. 변화를 싫어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 그래서 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운동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정지, 등속도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정지해 있는 놈은 정지하려고 하고 등속도 하던 놈은 등속도 하려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예요. 괜찮아? 정지해 있는 애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등속도로 움직이는 애는 방해하지 마. 등속도로 가려는 거.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를 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힘들어. 왜냐면 정지해 있는 애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거든. 그리고 등속도 운동하던 놈은 얘를 정지시키기 힘들어. 왜냐면 등속도 운동을 계속 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성질이라고 얘기했지만 너희가 저기 진로 과목 같은 거 선택하면은 관성력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것도 숫자로 한다. 얘기 안 할게. 하고 싶은데 참을게. 오케이. 자, 그래서 관성 이것만 기억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쌤이 그 살을 못 빼는 이유야. 질량이 너무 커서 이걸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관성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 예시. 버스를 갑자기 급출발을 하면은 우리가 뒤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요거를 이제 상대성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다시 내가 버스에서 정지해 있어. 근데 버스가 출발을 해. 그럼 나는 정지해 있었지. 그럼 정지해 있는 놈은 정지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래서 정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 가니까 내가 뒤로 밀리는 거야. 그리고 이 이불을 두드리는, 이불을 탁 치면은 이불은 움직이지만 이불에 붙어있던 먼지들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관성에 대한 얘기다, 알겠지? 자, 그리고 식탁보 쫙 빼면은 접시들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식탁보는 움직이니까 얘는 그대로 떨어지겠지. 그런 게 이제 관성이다. 또 컵 위에 종이 탁 치면은 그러니까 컵이 있고 위에 종이가 있고 동전이 있어. 탁 치면 동전 떨어지잖아. 관성에 대한 얘기다. 자, 넘어갈게. 뉴턴 얘기 하지 말자. 자, 이제 시작할게, 오늘 수업. 그리고 얘들아 55분 되면 잠깐 쉴게. 5분. 자, 돌림 힘인데, 돌림 힘. 이 문짝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회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야, 돌림 힘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생각, 얘기, 또는 정지해 있는 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번에 돌림 힘은 이 회전하는 거야. 회전하는 게 뭐냐면은, 문. 자, 내가, 봐봐. 잡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쪽 당기지. 그럼 내가 만약 헐크야. 그러면은 너무 세게 당기면 팍 하면서 문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헐크가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는 움직이는데 여기는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이런 게 회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축이 없다면 일로 와야 하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지. 이게 돌림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키게 하는 성질. 그래서 자, 밑줄 치자. 물체가 회전 운동하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 이거를 돌림 힘이라고 하고, 쌤은 앞으로 토크라고 얘기할 거야. 토크. 둘 다 똑같은 말이다. 영어로 토크야. 그리고 기호 한번 써보자. 그 그리스 문자 타우라고 하거든. 이렇게 약간 그 낚시 바늘 느낌. T인데 좀 간지나게 쓰는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타우라는 물리량인데 그냥 토크라고 쓰면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물체가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숫자로 좀 표현하고 싶어. 근데 이건 얘기를 해볼게. 자, 이 문을 많이 회전시키려면 첫 번째로 힘을 많이 주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 이게 문짝이 있는데 내가 문고리를 여기다가 달았어. 그래서 당겨. 이때랑 뭐가 더 편할까? 우리 직관적으로. 여기 손잡이 있는 게 더 회전하기 편하겠지. 아니, 여기다가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당겨봐. 잘 안 당겨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기는 힘이랑 관련이 있고 축으로부터의 거리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회전 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돌림 힘이라는 것은 팔의 길이, 축으로부터의 거리와 힘의 곱으로 표현할 거야. 수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별게 없어. 저 회전한다는 것이, 회전한다는 성질이 뭐랑 관련이 있을까? 내가 세게 당기면은 회전하고, 축에서 멀리서 당기면은 잘 회전하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겠네. 힘이랑 비례하고 거리랑 비례하니까 두 개를 곱한 게 돌림 힘이다 라고 대충 정의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공식이 이거야. 타우 토크는 거리, R이 거리야. 뭐냐면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야 곱하기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공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회전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것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돌림 힘의 방향은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은 없어. 그냥 문제에서 내가 어디를 플러스로 둘 건지 어디를 마이너스로 둘 건지는 문제마다 설정하면 되고, 회전축이 여기 있어. 일로 당겨. 그럼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 시계 방향 회전하겠지. 회전축 여기 있어. 일로 당겨. 그럼 어디로 가? 반시계 방향이지. 두 개 부호만 다르게 설정하면 돼. 둘 중에 하나를 플러스로 하면은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해돼 안 돼? 좋아.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조금만 어려운 얘기 좀 할게. 내가 회전축이 여기 있고 요렇게 당겨 수직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10N으로 당기고 여기가 2m야. 그럼 돌림 힘이라는 것은 2m 곱하기 10해서 20이라고 쓰면 돼.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거든. 그래서 뉴턴 N이라고 써. 알겠지? 그리고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단위야. 단위는 잘 기억해놔. 학교생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는 안 하고 단위로 감점할 때가 많으니까 잘 기억해놔. 알겠지? 돌림 힘의 단위는 거리 곱하기 힘이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하면 돼. 자, 이거는 계산이 너무 쉽지? 그리고 얘가 시계로 돌까 반시계로 돌까? 반시계지. 요거야. 이게 다야. 그럼 봐봐. 내가 이번엔 이쪽으로 20N 당기고 여기가 4m야. 그럼 돌림 힘은 몇이라고 할까? 그래, 4 곱하기 20이니까 80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하면 되겠지. 얘는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겠지. 좋아.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바로 만들어 볼게. 자, 여기 2m고 1m야. 이쪽으로 20N 작용하고 이쪽으로 30N 작용해. 그럼 이 물체는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회전할까? 그러니까 이거야. 문제가 첫 번째로 돌림 힘이 최종적으로 몇이냐 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냐만 물어볼 수 있어. 어떻게 될까? 그래, 봐봐. 이렇게 하자. 이제 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두 개를 쓸 거야. 연립이라기보다는 그냥 비교한다. 자, 타우 시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은 생각해 볼게. 시계 어디야? 이거지. 그럼 뭐 곱하기 뭐야? 1 곱하기 30이니까 30이라고 쓰면 되겠지. 단위를 생략을 할게. 자, 반시계는 2 곱하기 20이니까 40이지. 누가 이겨? 반시계가 이기지. 그래서 반시계로 돈다 이거야. 문제의 기본은 다 요런 식이야. 알겠지? 좋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여기 지우고 F라고 할게. 그래서 이 물체가 회전하지 않는 F값은? 이라고 물어봐. 이렇게 문제 바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공식을 안 배웠고 처음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자, 타우 시계.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1 곱하기 F니까 F라고 하면 되겠지. 얘는 그냥 천천히 봐. 알겠지?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쌤이랑 문제 많이 풀 거니까 천천히 즐겨. 그리고 반시계는? 반시계 타우는 2 곱하기 20이지. 40이지.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지. 왜 같다고 놓을까? 한번 설명해봐. 그냥 회전하지 않으려면 시계 방향의 힘과 반시계 방향의 힘이 같아서 상쇄가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래서 F는 40이다 라고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기본이야. 알겠지? 그래서 거리 곱하기 힘, 거리 곱하기 힘 둘이 같다고 놓으면 돼. 그리고 문제는 회전하는 상태는 절대 안 물어보고 정지에 있어.
근데 정지에 있으려면 힘이 몇이어야 돼? 정지에 있으려면 거리가 몇이어야 돼? 이 정도만 물어봐. 그러니까 등식만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좀만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게 축이 있어. 내가 이쪽으로 당기면은 곱하면 됐잖아. 근데 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작용을 해.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하냐 이거야. 사실은 이게 돌림힘이 고2 물리가 아니고 이제 물리2라는 수능 과목에서 나온 거야. 근데 거기서는 평면을 분해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이렇게 분해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물투거든. 근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 좀 할게. 자, 우리 2학기니까 대수 다 배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알지? 그 정도만 알면 돼. 좋아. 자, F가 이렇게 있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게 아니고 요 축과 수직인 힘만 알고 싶어. 자, 봐봐. 요 힘을 내가 두 개로 분해할 수 있다. 요거를 요거랑 요거로 분해할 수 있어. 다시 요런 힘이 있잖아. 얘는 수직인 두 힘으로 분해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야. 근데 다시. 여기가 60도고 10N의 힘이야. 그럼 얘를 분해를 좀 해볼게. 우리 삼각형, 직각삼각형 1대1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5N이 되고 여기가 5 루트 3N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냥 뭐 사인 코사인까지 쓰지 않더라도 보통 특수각이 나오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요 힘을 요거랑 요거로 분해할 거야. 그 다음에 사실은 요 F라는 힘은 요 힘과 요 힘을 합성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인데 걔를 두 개로 봐.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 이 축을 운동을 못 시키는 힘이야. 왜냐면 내가 얘를 문을 당긴다고 막 이쪽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지. 축을 회전시키려면은 이 축과 수직으로 당겨야 하거든. 근데 이쪽의 힘은 아무 영향도 못 미쳐. 그러니까 얘는 없애버려. 얘는 필요하지 않은 힘이야. 얘가 필요하지. 그래서 R 곱하기 F 하면 안 되고 F에 요거의 수직인 성분을 따로 구한 다음에 R 곱하기 얘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가 각도잖아. 세타잖아. 여기가 F면 여기는 F 사인 세타지. 그래서 R 곱하기 F 사인 세타라는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어렵지 않지? 좋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프린트로 좀 더 얘기할 거야.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계속 얘기할게. 자, 아까 작용점을 얘기했는데 작용선도 얘기를 할게. 돌멩이를 내가 이쪽으로 당겨. 그럼 화살표 이렇게 그리지. 화살표를 쭉 연장한 직선을 작용선이라 그래. 이거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을 해놔. 작용선. 쭉 연장된 거. 자, 그래서 뭐 생활 속의 돌림힘 이용. 이 돌림힘을 뭐 생활 속에서 언제 사용하냐. 자, 이거 볼게. 이제 자주 나오는 지뢰를 설명을 좀 해볼게. 자, 받침점이 있어. 지뢰라는 것은 받침점이 있어. 여기 안 움직인다. 근데 얘를 기준으로 이 막대가 이렇게도 회전하고 이렇게도 회전하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쪽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강하면 이쪽으로 갈 테고 이쪽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강하면 이쪽으로 회전하겠지. 그래서 얘와 얘의 싸움이야. 물체에 무게가 있어. 자, 문제가 없나?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볼게. 얘는 그냥 눈으로 봐야겠지? 여기가 1m고 여기가 3m라고 할게. 그리고 물체가 100N의 힘이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요거를 손으로, 손가락이야? 놀랐겠지만 손가락이야? 얘를 회전하지 않게끔 유지하려고 해. 그랬을 때 내가 최소한으로 몇 뉴턴으로 누르면 되냐? 라는 문제야. 자, 손가락이지만 사실은 화살표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와 얘의 싸움이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타우 C, 타우 반. 토크 C, 토크 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토크 C가 무슨 말이야?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돌림힘이지. 그럼 내가 모르니까 X를 놓을게. 자, 시계는 얘야. 얘다, 그치?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3 곱하기 X 하면 되겠지. 끝. 자, 토크 반은 이쪽이잖아. 이쪽으로 100 곱하기 1이니까, 그치?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 왜냐면 회전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X는
3분의 100이다. 이런 문제 풀면 돼. 그리고 지뢰가 가장 많이 나와. 지뢰가. 그래서 여기 회전축을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냐 반시계냐의 싸움이야. 그리고 문제는 회전하는 상태를 안 물어보고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뭐 힘 이런 걸 물어봐. 좋아. 그래서 문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할게. 자, 그래서 지뢰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만약에 얘를 더 이렇게 연장했어. 여기 4N이 4m가 됐어. 이때는 3분의 100이었잖아. 그럼 4m일 때는 몇일까, 힘이? 25. 그렇지, 25겠지. 왜냐면 곱해서 100 되면 되잖아. 힘이 줄어들어 커져? 줄어들지. 내가 받침점에서 멀어질수록 적은 힘만 주면 되지. 이게 그래서 돌림힘의 이용이야. 왜냐면은 무거운 물체를 적은 힘으로 들 수 있다는 게 돌림힘의 이용이야. 거리가 길어지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들어 올리고 싶은데 얘보다 거리가 100배 먼 곳에서 밀면은 100배 적은 힘으로 딱 밀면은 회전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돌림힘의 이용이다. 자, 그래서 지뢰 우리 했고, 그 다음에 운전대, 자동차 운전대는 이렇게 생겼잖아. 운전 안 해봤겠지만. 근데 얘가 이렇게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얘가 없으면은 얘를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왼쪽 가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야 돼.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얘를 운전대를 박으면은 요 길이가 생기지, 회전축으로부터. 그럼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먼 곳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힘이 더 적게 들겠지. 이것도 돌림 힘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적은 힘을 회전시킬 수 있지. 그래서 운전대가 요 예시가 된다. 그리고 도르래. 도르래 요런 친구 생겼어. 도르래 쌤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리고 렌치. 렌치는 어딨냐? 이런 거. 잘 보이나? 뭐 나사 같은 거 쪼을 때 가깝게 회전하는 것보다 멀리서 회전시키는 게 낫거든. 그래서 렌치가 길면은 적은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돌림에 대한 모든 것은 돌림힘의 이용이다. 넘어갈게. 그리고 얘는 얘들아, 이 책은 꼭 집에서 다시 한번 꼭 읽어봐. 5분만 더 하고 쉰다. 좀만 참아. 자, 그 다음 장 봅시다. 자, 물체의 힘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 쌤 아까 화살표를 대충 그렸거든. 여기서부터는 대충 그리면 안 돼. 자,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와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이렇게 작용하면은 둘이 힘이 같다고 쳐봐. FF 같네, 그치? 얘는 안 움직이겠지. 회전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줄다리기에서 이렇게 그 같은 줄 위에서 당긴다는 얘기 알겠지? 얘는 보면은 딱 느낌이 이 둘이, 그러니까 여기는 작용선이 일치를 해. 일직선상 위에 있는 두 힘이라서 상쇄가 되겠지. 근데 얘는 작용선 다르잖아. 그래서 얘로 인해서 이쪽으로 휠 테고 얘로 인해서 이쪽으로 휘는 느낌이 들어? 회전축이 딱 가운데에 있겠지.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두 힘이 작용을 하는데 같은 작용선 위가 아니면은 회전하게 돼. 그거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작용선이 밑줄 맞춰보자. 작용선이 다르면 두 힘은 힘의 평형은 이루지만 돌림 힘이 생겨 물체가 회전한다.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이 위로 당기는 거랑 아래 당기는 게 힘이 같아서 이게 이동하진 않아. 근데 제자리에서 회전한다 이 얘기야.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프린트로. 자, 그래서 돌림 힘의 평형 쌤이 얘기한 거야. 자, 여기 회전축이 여기 있고 힘이 두 개가 F1, F2가 작용을 해. 근데 얘네가 평형을 이루어야 돼. 회전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토크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토크가 서로 같아야겠지. 자, 시계 방향은 여기서 이쪽이 시계다, 그치? 그래서 F2 곱하기 R2. 그리고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힘은 요거지. F1 곱하기 R1. 그래서 둘이 같으면 되겠지. 그 얘기야. 알겠지?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 물체에 돌림 힘이 여러 가지 작용하면은 걔네를 합쳐서 R자 돌림 힘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 R자 힘이랑 같은 개념이다. 자, 시소도 쌤 얘기했어. 거리가 멀수록
더 이게 무게가 가벼우면은 쌤쌤이 되겠지. 왜냐면 얘 곱하기 얘와 얘 곱하기 얘의 싸움이잖아. 이해되는데? 좋습니다.